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제약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 보게 되면은 바이오 제약이 일단 하락을 하고 있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닥 쪽도 아마 마찬가지지 싶어요. 제약 상승폭이 제일 작죠. 하락이거나. 그리고 반도체 너무나 당연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강세인데 반도체 부품주들 강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코로나 재확산을 보이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또 확진자 수가 또 2만 명대로 떨어졌죠? 2만 명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 백신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아마 강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테마는, 백신 테마는 여기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모멘텀이 안 됩니다. 저는 바이오를 볼 때 이렇게 봐요. 흔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임상할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출시가 되고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승적으로 가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희귀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할 때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왜? 어려운 걸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임상을 할 때, 특히나 1상, 2상을 할 때 주목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는 요 후자, 임상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반응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뭐 팩사백 같은 것들, 신라젠 팩사백 같은 것들,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것들, 젠백스, 최정환 백신 임상할 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킬 만큼 사용이 많이 안 될 겁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메르스는 일상도 통과 못했어요. 임상하는 과정에서 바로 들어갔어요. 휴유통에. 왜? 변이 때문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백신 나왔지만 결국 2분기, 3분기, 2022년, 2023년 실적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기준을 봤을 때 매출의 4분의 1이 진단키트 매출이었어요.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 그런데 이게 2분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럼 도리어 매출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를 보여줘야 셀트리온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 사용 목록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WHO는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국내 1호 백신이라는 상징성 하나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보통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고 21선 지지 여부 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대량 거래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N자형 상승보다는 12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만 해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는 단기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12만원 부근에서 지지 지역을 보이고 반등이 나오는지 요거만 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왜?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울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지가. 울산 1공장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울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의 주가가 괜찮았어요. 언제? 7월 13일 날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일단 유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공장에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공업, 울산과 부산 사이에 공장이 있는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요 종목이에요. 요 종목이 제가 볼 땐 대장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났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량 거래 수반되게 되면서 상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의 출발점 골든크로스,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1차 상승 나왔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연간이 통편화도 못 버팁니다. 웬만한 종목 아니면은 빠진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121선과 24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차피 갈롬이기 때문에 21선 이탈 안 해요.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만 남았습니다. 근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8,400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현대차 국내 투자 이슈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서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는 만원입니다. 20% 넘는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자, 소위 말하는 이중천정. 작년 3월달, 6월달에 이중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입니다.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는 만원.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현대차의 어떤 국내 투자 수혜를 받는 종목이 궁금하다. 그런 종목을 찾고 있다.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